지난 3월 말에서 4월 초 무렵 서울 삼청동 안가에 윤석열 대통령과 당시 김용현 경호처장, 신원식 국방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여인영 국군 방첩사령관이 모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시국이 걱정된다며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나가는 것밖엔 방법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비상대권은 국가 비상사태에 대통령이 특별한 비상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뜻하는데 검찰은 이 발언이 첫 비상계엄 모의였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5월에서 6월경 다시 안가에서 김용현, 여인형 등 비상계엄 핵심들과 만나 또 비상대권이나 비상조치가 아니면 나라를 정상화할 방법이 없냐고 말합니다. 8월 들어 발언은 점점 구체적이 돼갑니다. 관저에서 또 계엄 핵심들에게 정치인과 민주노총 관계자들을 언급하며 비상조치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고 언급한 겁니다. 김용현 경호처장이 국방장관으로 옮긴 뒤 10월 1일 국군의 날엔 관저에서 계엄에 참여한 주요 사령관들까지 함께 모여 언론, 방송계, 노동계의 좌익 세력을 얘기하며 다시 비상대권 얘기를 나눴습니다. 검찰은 11월부터 비상계엄의 실질적인 준비가 진행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11월 9일 특별한 방법, 11월 24일 국회의 폐악질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김용현 장관이 계엄 선포문 작성 등 실무 준비를 마쳐갈 무렵인 11월 30일 헌법상 비상조치권, 비상대권을 써야 이 난국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12월 1일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 윤 대통령은 만약 비상계엄을 하게 되면 병력 동원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계엄을 하게 되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챙겼습니다. 김 전 장관이 준비한 계엄 1호 포고령에선 야간 통행금지 부분만 삭제시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핵심 공범들이 8달 동안 여러 차례 내란에 대해 언급하고 논의했던 게 검찰이 내린 1차 결론입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오는 10일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뒤 4번째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은 담화 시작에 앞서 국민들에게 허리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부터 드리고 그리고 이 국정브리핑을 진행하겠습니다. 진심은 늘 국민 곁에 있었지만 자신의 노력과 별개로 국민께 걱정 끼쳐드린 일이 있었다며 모든 것은 자신의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라며 몸을 낮췄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겠다면서 탄핵이나 임기 단축 개헌 등 야권 공세를 의식한 듯 임기 날짜를 못 박았습니다. 저는 27년 5월 9일 제 임기를 마치는 그날까지 모든 힘을 쏟아 일을 하겠습니다. 이어진 기자회견까지 2시간여 동안 윤 대통령은 사과라는 말을 12번 썼습니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가 기자회견에서 사과하라고 조언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발표가 나가니까 이제 밤에 집에 들어가니까 그 기사를 봤는지 가서 하여튼 사과 좀 제대로 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선 무엇에 대해 사과한 것인지 묻는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사과를 할 때 꼭 갖춰야 될 요건이 몇 가지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사과할지 명확하고 구체화. 윤 대통령은 사실관계가 잘못 알려진 게 많다면서도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반복해 답변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돼서 이 기자회견을 하는 마당에 그 팩트를 가지고 다툴 수도 없는 노릇이고 구체적으로 말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찌 됐든 제가 사과를 드리는 것은 이거는 처신이 올바르지 못했고 결국 윤 대통령은 사과한 이유에 대해 처신이 올바르지 못했고 대통령 부부의 소통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다고만 답했습니다. MBC 뉴스 구승입니다. 2차 탄핵 소추안 표결 이틀 전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계엄군은 무장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무장은 하지 말고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고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회의 계엄군 지휘관에게 직접 전화해 아직도 못 들어갔냐고 닥달하며
4명이 한 명씩 들쳐업고 나오라면서 특히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대통령 접견실에서 만난 곽종근 육군 특전사령관에겐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체포의 채자도 언급한 적이 없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도 전해졌지만 이 또한 검찰 수사 내용과는 전혀 다릅니다. 대통령도 법률가입니다. 체포의 채자도 꺼낸 적이 없다는 부분은 내가 대화를 했으니까. 검찰은 윤 대통령이 포고령 발령 뒤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다고 봤습니다. 특히 조 청장,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잡아들여 불법이야.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야. 체포해라며 체포라는 말을 쓴 윤 대통령의 구체적인 대사까지 적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 뒤 추가 계엄이 없을 거라고 강조했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직후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전화해 해제됐다 해도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의 병력 투입은 국회를 마비시키려는 게 아니라 질서 유지를 위한 거란 주장과 달리 검찰은 윤 대통령과 공범들이 국회를 무력화시킨 뒤 별도의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하려는 의도를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